네, 오늘 세 번째 유튜브 촬영입니다. 뭔가 외부의 그런 주변 환경이 잘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각도를 세 번째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좀 뭔가 다른 도구 같은 거를 사야겠죠?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 동영상은 오늘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없고, 이렇게 되게 실수로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 쇼츠 조회수가 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쇼츠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 이런 스킬을 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금호동 1가인데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아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를 데려다줄 때까지는 사실 심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여유가 되면은 아이 보내는 것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쵸? 논골 사거리 아시나요? 논골 사거리? 저희 집이 그 논골 사거리 인근입니다. 동네가 금호동은 요즘에 금남시장이 TV에 되게 자주 나오고 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오래된 빌라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많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뒤면은 아마 동네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는 사람들 대부분 걱정하는 게 살기는 너무 좋은데 학군이 없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인서울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사라지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시던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강북에서 강남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월급쟁이 수입이 뻔한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6억으로 대출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사실 6억을 대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6억을 어떻게 대출을 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그 제한 때문에 집값이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6억을 대출해서 이사를 가시나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 역전을 꿈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6억이면 혹시 월급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혹시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줄게 되면 그게 감당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부동산 유튜버들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뭔가 부동산을 잘 알아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 영상의 조회수를 가지고 먹고 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전망 자체도 맞지 않는데, 물론 공부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고, 과거에 했던 말들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 말을 믿고서 그렇게 그런 유튜브를 무지성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들,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많겠죠. 뭔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뭐 누구라도 보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참. 요즘에는 웬만해서 부동산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을 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충체육관이 보이고, 신라호텔 저기 면세점이 있는 건물이죠. 신라면세점은 사실 이게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가깝긴 한데, 사실 뭐 해외 나가야 가는 거긴 하지만 일부러 가기가 조금 위치상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엔 다 온라인 면세점 이용하시죠. 제가 2013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행당동에 있는 행당 한진이 20평대가 3억대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3억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뜻 용기가 생기지가 않아서 첫 그 신혼집은 행당동의 빌라에 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회 초년생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듣고 학습한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막 그런 폭등장이 계속 있고 하니까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는, 처음에 이제 그 신혼집으로 후보에 올렸던 곳이 그래도 서울 안에서 거주하는 거였고, 학군이 없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행당역 인근에도 꽤 학원이 많이 생겼고, 학원들도 좀 체인화 돼가지고 강남권 그런 학원들이 체인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차가 훨씬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정말 많이 서울에 모여 있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시골에 계속 살았을까, 사셨을까? 나한테 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공기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실 영화관도 하나 없는 시골에서 부모님 세대에 서울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겠나요. 그래서 또 더 치열하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겠죠? 근데 뭐 서울 생활이 각박해서 시골에 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냥 그 요양을 목적으로 내려가서 귀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골에 대한 경험치가 하나도 없이 시골에 내려가는 건 정말 비추천하는 것 같아요. 농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일이 아니에요. 농사 시골 출신들은 귀농한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요즘엔 모르겠어요.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뭐 특수 작물을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귀농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 막 지원금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음모음료로 추천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힘들긴데요. 앞에 지금 1톤 트럭 네, 1톤 트럭이 배송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문이 이렇게 열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속도가 빨리 가게 되면 저 박스가 뒤로 더 흐를 것 같은데 알고 저렇게 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가 지금 오는 중이라서 택배가 쏟아지게 되면 더 젖을 것 같은데 불안해 보입니다. 어디 오른쪽 길로 가셨고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3km 남산 원광소로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탈퇴근을 하고 지금 400m 앞에 시속 50km. 사실 퇴근할 때 거의 남산 외곽길을 주로 이용해서 퇴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비교적 차가 많이 없고 말 막히는 것 같아서 사실 거리상으로는 더 먼데 집에는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남산 도서관이 있고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이 남산 도서관이 점심에 가면 구내식당을 외부인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약속이 없고 하면은 종종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밖에 와보지 못했네요.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게 제가 오늘 라섹을 했거든요. 근데 라섹한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비교적 시력은 잘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눈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간 운전은
맘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워킹 파파? 워킹 파더? 뭐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500m 맞벌이 가정에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돈을 벌면서 남자분들 듣기 싫으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항상 마음이 급한데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남편 같은 케이스를 보면 저보다 퇴근 시간이 빨라요. 한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하니까 저녁에는 남편이 좀 먼저 가서 케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일찍 퇴근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헬스장을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헬스장에 갈 수가 있나요?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가거든요. 근데 1km 남산공원 구간차도 진입입니다. 구성에는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구성에 비해서. 게다가 저는 이제 맞벌이 하는 동안 가족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롯이 제가 육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육아하는 과정 중간에 이제 유통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 마트, 백화점, 면세점 이런 업종에 있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대 근무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떤 날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어떤 날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막 고정된 그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버티다가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는 시점에 그만두고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이라기보다 재취업을 했죠. 업종도 완전히 다르고. 500m 남산공원 구간차도 진입입니다. 되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봐줄 상황이 아닌데 100m 남편은 또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오롯이 맡아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퇴근하고 오면은 퇴근이 9시, 10시 퇴근해서 집에 밤늦게 오면 뭐 집안일도 하나도 되어있지가 않고 50km 과속 단속 아이도 구간입니다. 아이대로 케어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또 다시 잠시 후 남산공원 뭔가를 하려고 구간차도 하니까 진입입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오른쪽 도로입니다. 제스처를 하면 되게 300m 뭔가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300m 앞 약수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4, 5,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휴가를 내면 저는 1순위가 아이 케어하고 집안일 하고 이런 건데 남편이 휴가 내면 그냥 오롯이 자기 쉬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남편이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와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왜 잔소리를 하시죠? 참, 말이라도 안 하시면